에코 생필품 강의 듣고 오셨죠? 안 듣고 오신 분들은 이해 못 하시는데 어떡하지? 소비자 미팅 때 들으셨죠? 큰일 났네.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해야 된다고요? 그런가? 소비자 미팅 때도 안 듣고 올려드린 것도 안 들으신 분 솔직하게 손 들어주세요. 한 분, 두 분. 아, 그래요? 그러면은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데. 우리가 항상 얘기하죠. 일정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그 방학 때 동그라미 그려놓고 거기다 써놓잖아요. 뭐라고 쓴다고요? 뭐라고 있는데. 네. 생활계획표에 해놓고. 자, 그럼 한번 쭉 훑어볼게요. 자, 한번 볼게요. 켜야 되네. 이것 좀 켜주시겠어요, 선생님? 이건 다 아시는 얘기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쭉 훑어가겠습니다. 아, 이걸 들으셨어야 되는데. 들었어야지 할 얘기가 많은데 어떡하지? 이걸 사장님 이거 화살표 가운데 옮겨서요 더블 클릭해 주시면 커져요. 화면 가운데를 더블 클릭해서 왼쪽으로 조금 더 와서 여기 요쪽 여기를 보고 네 아니요 거기 밑으로 더 밑으로 네 더블 클릭 오케이 됐습니다. 저기 화면이 꺼져가지고 이거 보고 계시더라고. 자, 좀 내릴까요? 최대 아닌가 이게? 오케이. 제 머리가 커서 가리지 않을까요? 조금 올릴까요? 이 정도? 오케이. 네.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생필품을 엄청나게 쓰잖아요. 그건 아시죠? 생필품 얼마큼 쓰세요? 엄청나게 많이 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얼굴에만 몇 개 바르세요? 한번 세보세요. 한번. 자, 들어가서 뭐부터 양치부터 하시겠죠? 치약 쓰고 그 다음에 머리 감죠. 가글. 그 다음에 머리 감고 머리 감대 2개. 그 다음에 바디워시. 또 머리에 또 뭐 하는 거 없나? 그 다음에 또 바디워시. 뭐 심플하게 일단 5개네요. 그리고 이제 폼 클렌징 6개. 또 토너, 로션. 일반적으로 한번 얘기해보자. 그 다음에 로션, 크림, 뭐 하나 더. 보통 여자분들 그게 한 3개는 바르잖아요. 로션하고 2개 더 바르죠. 한 3개 정도 꼭 바르죠. 그렇죠? 바디 로션 11개. 아이고 11개. 손가락이 없네요. 손가락 찾고 있었네. 11개. 그 다음에 선블럭. 그 다음에 화장품. 한 메이크업 몇 개 하죠? 5개. 5개 맞나? 5개 기본. 오케이 5개. 그럼 17개. 그 다음에 헤어.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아침에만 한 20개는 몸에 바르네요. 미니멈.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기 전까지 20개 정도의 제품을 우리 몸에, 그러니까 피부에 닿는 겁니다. 실제로 20개 정도의 제품을. 자, 그리고 이제 부엌에 가시면 설거지 하죠. 세탁실 가면 세탁하죠. 세탁한 거가 그대로 또 옷에 묻어서 내 몸에 닿겠죠. 그래서 내 인체에 직접적으로 닿는 제품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제품들이 우리 몸에 실제로 닿고 호흡하고 피부로 들어가고 그래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생필품을 에코로 쓰는 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실제로 들어가서 많은 이런 몸에 영향을 준다는 거는 뭐 이거를 뭐 특별하게 뭐 그 책 있잖아요. 뭐라고 그러지 그걸? 그 화장품 그 독성 들어간 책 경피독 이런 얘기를 굳이 겁을 안 줘도 요즘에는 겁을 안 줘도 돼요. 이미 알아요. 그죠? 네. 너무 겁주면 안 되더라고요. 요즘에 겁주는 거 싫어해요. 네.
압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특히 이런 것들이 이런 마이크로 플라스틱 이런 것들이 혈뇌막을 타고 들어와서 이제 뇌에도 영향을 많이 주고, 그게 이제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면 실제로 VOC, 공기 중에 떠다니는 VOC의 50%가 생필품에서 온다는 거 아니겠어요? 50%가? 이게 자동차 가스가 막 90%일 것 같지만 실제 그게 아니라 50%는 생필품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쓰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생필품을 쓰려고 하는데, 이 생필품이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 사람의 인체도 파괴하지만 생태계도 파괴가 되는 거죠. 수단되지 않는 파괴되는 경제가 되는 거죠. 선형 경제. 뭐 이런, 그래서 이제 그린워싱에 대한 뭐죠? 이건 저거네요. 수질 오염, 생태계 교란. 겁 주지 말라고 겁 잔뜩 주고 있네. 수질 오염, 생태계 교란, 그죠? 글로벌 경제 및 산업 관점, 소비재 공급망 영향하면서 쭉 이제 이런 자료들이 나오죠.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이런 플라스틱 폐기물, 자원 고갈.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사람들은 어떤 생각할까요? 이런 이게 최근 한 20년 전부터 계속 운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운동일까요? 이런 그 자연 친화 제품들, 그렇죠? 이런 제품들을, 에코 프렌들리 제품들을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게 한 20년 전부터 계속 와왔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아메이런 회사는 그 이미 60년 전부터 해왔던 거지만, 어떤 캠페인 같은 게 벌어진 게 한 20년 정도 되지 않았나요? 그죠? 한 그 정도부터 이제 계속 해오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실제로 생필품을 좋은 거를 써서 생태계를 그러니까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는 믿음이 얼만큼 있냐는 거죠. 중요하다고는 78%가 얘기를 하는데, 자, 우리가 이런 그 자연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는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밖에 나가서 10명한테 물어보면 몇 명이 믿는다고요? 8명은 믿는다는 거죠. 근데 아마 한국 분들은 9명, 10명이 거의 다 믿으실 거예요. 자연 환경을 지켜야 된다는 거는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겠죠? 저희가 만난 분들은 대부분일 거예요. 이것도 넘어설 거라는 거죠. 근데 현실은 어떠냐면 비싸서 못 사고,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내가 생필품을 좋은 거를 산다고 해서 실제로 중요한 건 알겠는데, 내가 에코 생필품 같은 거를 사서 사용한다고 해서 정말 자연 환경이 좋아질 수 있을까라는 의심을 갖고 있는 거죠. 이거 믿는 사람이 41%밖에 안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이게 소비자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를 이해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자, 우리가 지금 밖에 나가서 얘기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다 안 믿잖아요. 왜 안 믿는지를 좀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해를 하고 우리가 말씀을 드려야지 그분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걸 들을 수가 있지. 이걸 이해 못하고 얘기하면, 얘 왜 안 사지? 왜 내 말을 안 믿지? 왜 당연히 중요한 건데 안 하지? 그 이면에 깔려 있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본인들이 알까요, 뭘까요? 모릅니다. 자기가 왜 의심하고 있는지를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정확하게. 그죠? 그러니까 그걸 이해를 해줘야 되죠. 이런 게 있습니다.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왜 이런 의심들이 생기고 내가 에코 생필품을 굳이 비싸게 주고 사서 쓰는 것이 자연 환경에 좋은 영향을 줄 거라고 믿는 사람이 이렇게 적은지, 그게 뭐냐면 요즘에는 점점 적어지고 있죠. 그린워싱 때문입니다. 그린워싱 때문에. 그린워싱이 뭐냐면 마케팅이죠. 우리 제품은 그린 제품이야 라고 마케팅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예들이 굉장히 많죠. 뭐 여기 보면 한국말로 있죠. 자, 패션 브랜드의 그 패션 브랜드들이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게 광고를 제일 많이 한대요. 지금 굉장히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60%는 그린워싱이라는 거죠. 실제로는. 그러니까 실제로 친환경적인 게 아니라 마케팅 용어로만 친환경적인 것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사람들이 그러면 일부러 그런 회사 제품을 일부러 구입해요, 안 구입해요? 구입합니다. 그러면 이 60%가 넘는다는 건 60%의 사람들이 속고 있다는 거잖아요. 나중에 이 사람들이 이게 내가 그 마음을 갖고 구입을 했는데, 그걸, 아니, 그냥
비싸고 좋은 제품 쓰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 제품을 일부러 찾아서 구입을 했어요. 근데 그게 거짓말이었어요. 그 배신감이 말도 못한다는 거죠. 그거를 20년간 경험해 온 거예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신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어떤 친환경 마케팅을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패션 브랜드 그렇죠. 2023년도에 그린워싱 사례는 70%, 은행 및 금융 서비스에서 70%, 전체 사람이 35%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24개의) 다국적 기업 중에 (15개는) 기후 리더로 평가되는 기후 전략의 무결성이 낮거나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대기업들이 그렇다는 얘기고요.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죠. 보면 여기 보시면 뭐 캐나다 구스, 윤리적 모피 약속, 인증받지 않은 코요테 털 포획업자와 거래 했던 거, 뭐 지속 가능, 뭐 쭉쭉 나오죠. 이렇게 보시면. 그리고 이런 얘기가 많이 있죠. 친환경 탈을 쓴 기업. 폭스바겐 얘기. 이거 아주 이게 유명하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이거 조사하면서 알았는데 폭스바겐이 여기 보시면 이 얘기 나오죠. 2000년대 초반 디젤 자동차는 어디 있지? 클린 디젤 기세를 가운데 나오지. 클린 디젤 기술을 내세우며 디젤 엔진이 오히려 가솔린 엔진보다 친환경적이라는 허위 마케팅을 전개했다. 이런 기만적 홍보는 10년 넘게 지속되고 10년이 넘게. 그 사람들이 디젤이 더 클린하다고 생각하고 산 사람들이 구매해서 자동차를 쓴 사람들이 10년이 넘게 지속됐다는 거예요. 2015년 폭스바겐이 2009년 이후 생산된 약 1100만 대 차량이에요. 차량에 배기가스 조작 소프트웨어를 설치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진실이 드러났다. 심각한 그린워싱 사례였죠. 그리고 우리가 아주 예를 많이 드는 친환경 타이 백 크로스 백 1:1 증정 해가지고 했어요. 그러니까 hello I am 페이퍼 바를. 우리는 페이퍼 바를 씁니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 회사 개념 있네. 사주자. 해서 샀겠죠? 소비자 뜯어봤어. 플라스틱에 종이를 감싼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중요하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점점 줄고 있어요. 그 인식이 심각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불신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시대입니다. 자, 그린워싱 범람과 에코피라감의 확신. 너무 피곤해요. 이제 자꾸 자기 제품 좋다고 얘기하고 우리 제품은 이거 제품 중심으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지금 이 앞에 얘기를 왜 했는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소비자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뭘 이해해야 돼요? 지금까지 얘기를 왜 한 것 같으세요? 어떤 신뢰요? 지금까지의 얘기, 요거 전까지의 슬라이드에서의 쭉 내용들은 뭘 얘기한 것 같으세요? 소비자의 실망감, 신뢰가 깨진 거, 또 불신, 가치관이 중요하다. 불신, 또 뭐라고 그랬죠? 실망. 또 뭐라고 그랬죠? 뭐 말씀하셨죠? 신뢰. 그 불신이에요. 신뢰가 깨진 게. 실망한 거. 또 뭐라고 그러셨죠? 뭐 얘기하셨는데? 네. 회사 가치가 중요하다. 그렇지. 회사의 철학, 기업 철학. 철학이라고 하지 말고 정직성이 중요하다는 게 있죠. 정직성. 조금 올릴게요. 또 앞에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또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
그래서 뭘 가져가셨어요? 그걸 그냥 사장님들이 가져가신 거 얘기해 주세요. 지금까지 드린 거. 뒤에 아직 안 갔어요. 지금 여기까지. 나를 위한 건지 회사를 위한 건지 환경을 위한 건지. 그게 정직성이네요. 진짜. 네. 선생님 기만이요? 기만. 정직의 반대네요. 기만. 또 환경을 보호하고 싶은데 그들은 제품을 찾지 못했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한마디로 말씀해 주세요. 기준? 아직 안 나오네. 그린워싱. 피로감. 그렇죠. 피로감이죠. 피로감이라는 게 어떤 의미세요, 선생님? 아니에요. 기록에 남겨야 돼, 선생님. 사람들이 믿고 속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또 피곤해서 믿고 싶지 않아.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 그냥 아무거나.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런 거. 그래서 제가 이거 질문을 왜 드리냐면 분석으로 끝나지 말자는 거예요. 분석으로 끝나지 말고 분석이 아니라 뭘 알아야 돼요. 지금 제가 이 책 들고 나왔거든요. 이 책 제가 몇 번 보여드렸죠. 그죠? 여기서 핵심 단어 3가지 있죠. 자, 니즈를 3가지로 분류했어요. 그렇죠? 어떻게 분류했죠? 네. 외적, 내적, 그 다음에 철학적. 니즈 3개로 분류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이 앞에 얘기한 것들은 어떤 니즈를 얘기한 걸까요? 아니, 제가 지금까지 슬라이드 쭉 말씀드렸던 게 어떤 니즈를 얘기한 걸까요? 아니죠. 내적과 철학적이죠. 이거를 잘 가져가셔야 됩니다. 이 내적과 철학적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아픔이에요. 아픔. 소비자들의 아픔. 이게 다 소비자들의 아픔으로 느껴져야 되는데 내가 이걸 소비자들의 아픔으로 느끼지 못하고 이거를 얘기하면 외적으로밖에 얘기 못하는 거죠. 철학적. 제가 선한 의도라고 그랬잖아요. 이분들의 선한 의도를 저는 믿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선한 의도? 어떤 선한 의도가 있죠? 소비자들은 어떤 선한 의도가 있어요? 그렇죠. 이분들은 이미 환경을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없다? 자, 이분들이 갔는데 환경을 보호하는 제품을 안 써요. 케미칼 제품을 싸게 사고 있어. 왜 이거 써? 좋은 거 쓰지. 난 비싼 거 안 써. 난 이게 좋아. 저 사람 진짜 환경에 대한 개념이 1도 없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철학적 니즈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 아픔과. 이거를 얘기하는 게 지금까지 얘기입니다. 이걸 만약에 이 강의를, 그러니까 제가 이걸 다 표현은 못하겠죠. 근데 저의 설계를 보면 저는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믿고 바라보고 얘기하셔야 돼요. 가족을 지키고 싶은 의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자연을 지키고 싶은 의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근데 겉에 있는 거 보고 얘는 왜 저래라고 생각을 하면 이 책에서 얘기하는 내적 니즈와 외적 니즈를 철학적 니즈를 전혀 이해 못 하시는 거죠.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왜 얘기했냐? 이 아픔을 느껴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냥 글로 분석하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글로 분석하니까 외적 니즈가 돼버리죠. 그렇죠? 글로 분석하면 외적 니즈예요. 근데 내가 아픔 그 마음을 느끼면 내적 니즈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진짜 의도를 믿으면 철학적 니즈까지도 내가 그분을
채워줄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은 이런 마케팅이 너무 중요해요. 이게 안 되면 애용자까지 가기도 쉽지 않습니다. 진짜 애용자. 그럼 진짜 애용자까지 가지 못하면 진짜 예거 시스템에서 자라나는 사업자로 가기도 쉽지 않죠. 그렇죠? 맞나요? 예거 시스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믿음이라고 하셨잖아요. 어떤 믿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졌고 그 사람들은 다이아몬드로 태어났고 다 성공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믿는다. 이게 있다고 믿는다, 안 믿는다? 모든 사람은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안 믿는다? 이타적인 의도가 있다고 믿는다, 안 믿는다? 그 사람이 지금은 이기적으로 보일지라도 그게 깨워질 수 있다고 믿는다, 안 믿는다? 그렇죠? 그게 마케팅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죠?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여드리는 거는 그냥 단순히 어떤 숫자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물론 제 의도와 다르게 이게 표현이 안 됐을 수도 있죠. 근데 저는 그거를 표현하려고 한 거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하려고 노력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했냐? 근데 분명히 소비자들 분들 중에서는 그렇게 가져가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아마 사장님들 중에서도 그렇게 가져가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말로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그게 어렵더라고요. 저도 되게 어렵더라고요. 처음에 이거 읽는데 내적 니즈하고 철학적 니즈를 연결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그 개념이 뭔지는 알겠는데, 있는 건 알겠고 뭔지는 알겠는데 그게 명확하지가 않더라고요. 못 찾겠더라고요. 그렇다고 못 찾겠다고 제가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계속 그러면 내적 니즈를 뭐고 철학적 니즈를 뭐고 계속 그 상황마다 사람마다 계속 찾아가죠. 이 사람의 내적 니즈는 뭘까? 하다 보니까 개념이 잡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외적 니즈고 이게 내적 니즈고 이게 철학적 니즈가 이제 구분이 되고 말로도 표현이 가능한 상태까지 된 거죠. 개념이 잡히면.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명확하게 내가 프로모션 포인트들을 내가 설계를 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을 만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배경사임만큼은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배경사임이 제품을 프로모션하는 거가 그림이 보이기 시작하고 제가 그거를 따라가기 시작하더라고요. 따라서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최근 들어서. 그러면서 그전에는 제품 얘기로 끝났는데 지금은 제품 오더로 연결하는 것까지 참 오래 걸리죠, 저도. 근데 저는 왜 이거를 말씀드리냐면 그냥 제대로 해서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제대로 해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사람들이 본인의 인식을 바꾸고 본인이 스스로 결정해서 본인이 스스로 선택해서 마음 먹고 제품을 쓰게 하는 그 단계를 해보려고 외적 니즈, 내적 니즈, 철학적 니즈까지 전부 파악을 해서 그거를 건드려주고 그걸 마음을 움직여서 제품을 선택하게 하는 것까지 해보려고 그렇게 진짜 제대로 해보려고 계속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제품 그런 단계로 해서 제품 오더까지 되는 순간까지 오더라고. 지금은 제품 오더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게 어려우셔도요. 개념을 잡고 하는 게 어려운 거 저도 압니다. 왜냐면 저도 너무 어려우니까. 어려워도 해보면 되잖아요. 이해하고 그게 내 사업하고 딱 연결이 되잖아요.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여러분 곱하기 나누기 개념은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초등학교 1학년 애들한테는 그게 쉬울까 어려울까요? 엄청 어렵죠. 그 이해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그 개념을. 초등학교 애들한테는. 저학년 애들한테.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게 너무 쉬운 개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교육을 조금만 받잖아요. 그걸 생각하고 연습하면 이런 개념들은요. 어렵지 않게 잡혀갈 수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아예 이런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 이걸 하라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개인의 친환경 실천이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게 47%고. 그러니까 이걸 마음으로 읽으시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러니까 40%. 그러니까 여기 데이터로 읽지 말고 마음으로 읽어보시라는 거죠. 친환경 제품이 너무 비싸서 못 사. 그러니까 이것도 마음을 읽어보셔야 돼요. 이게 왜냐하면 비싸서 못 사라는 거를 사장님들은 뭘로 들으세요?
사람들이 돈을 뭐라고 생각할까요? 내가 진짜 그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열심히 일해서 번 귀중한 돈이에요. 너무너무 귀한 돈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귀하게 써야 돼요? 함부로 써야 돼요? 귀하게 써야죠. 귀하게 쓰려고 그 가성비 찾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그 가성비가 환경도 그렇고 가족의 건강도 있지만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열심히 요즘에 경제 상황도 되게 안 좋은데 내가 열심히 번 귀한 돈을 귀하게 써야 되는데 이게 정말 귀하게 쓰여지는 게 맞을까라는 의심이 드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그 돈을 썼는데 그 돈을 이렇게도 쓴단 말이에요. 빨래가 안 돼. 그래도 나는 빨래도 안 되면서 가격도 비싸. 그래도 나는 지구를 위해서 쓸래. 하고 그 귀한 돈을 쓴 거예요. 10년을. 근데 그게 사기였어요. 그 귀한 돈을 내가 진짜 피땀 흘려 번 돈을 귀한 돈을 썼는데 그게 사기였어요. 그 배신감을 한번 마음으로 느껴보시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을. 그런 사람들을 사장님이 만난다고 생각을 하고 만나야 된다는 거죠, 지금. 그거를 느끼라고 지금 보여주는 거라는 거를 잊으시면 안 돼. 이거 개념 숫자로 가져가시면 어떻게 이 숫자를 갖고 이렇구나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장님들이 느껴지면 정말 그 사람들을 이해하면요. 이게 다 전달이 되기 때문에 내가 뭔 말을 해도 믿고 쓴다니까요. 그게 오래 만나야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그 눈으로 바라볼 수 있잖아요. 그럼 첫 만남에서도 그냥 믿고 신뢰가 쌓여지고 오더가 나오는 거예요. 첫 만남에서도 가능해진다니까요, 진짜. 그게 내적 내지와 철학적 내지를 이해하는 거죠. 그죠? 잘 이해하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항상 이게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니즈를 찾습니다, 사람들은. 뭘까요? 첫 번째, 환경. 두 번째, 성능. 성능 좋아야죠. 빨래 했는데 계속 누래. 냄새 안 빠져. 그래도 쓰는 사람 있다니까요. 저는 그런 사람 보면 진짜 너무 그 마음이 너무 짠하지 않나요, 진짜? 그래도 환경으로 해서 쓰는 사람이 10명 중에 진짜 1명 정도 있다니까요. 있어요. 있는 거예요, 진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럼 안 만나보셨어요, 그런 사람들? 그래도 써요. 빨래가 안 돼도.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쓰는 분인데 우리 제품을 안 쓴다. 그게 그분 잘못일까요? 제 잘못? 저는 100% 난 내 잘못이라고 생각해. 그런 마음을 가진데 내가 전하지 못하는 거는 그 사람이 가진 그 순수한 마음과 내 마음이 뭔가 부딪히는 게 있는 거예요. 나한테 그 순수한 마음이 없는 거지. 왜냐면 그런 사람은 그런 마음을 읽어내거든요. 그런 분들은요, 그렇게 내 돈 들여서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성능도 안 좋은 걸 쓰는 사람들은요, 그 순수한 마음을 사람들이 읽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근데 왜 우리가 안 써요? 이게 내 잘못이지 그분의 잘못이 아니라니까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가격이죠. 이 세 가지를 만족시키는 거가 있다고 믿을까요? 믿을까요? 세 가지를 만족시키는 게 있다고 잘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메이가 이게 세 가지를 만족시키는 거야라고 말을 한다고 되질 않습니다. 안 믿는다는 걸 일단 이해하시고 왜 그런지도까지 이해하시고 그 안 믿는 마음이 불신이라는 게 그냥 아유 참 안 믿어 의심이 많어 이게 아니에요. 불신이 이거는 뭐라고요? 아픔이라니까요. 불신이 아픔이에요. 불신이 그 사람이 가진 어떤 의심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아픔이라는 거죠. 그 불신하는 마음을 읽고 그 사람을 욕하는 게 아니라 진상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아픔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형용사를 쓰는 게 아니라 이거를 좀 걷어내 주자는 거죠. 이 피로감, 불신의 마음을 좀 걷어내 주는 거예요. 증명해서 보여줄게. 이것도 그러면 증명해서 보여줄게라는 것도 어떻게 돼야 돼요? 야, 봐봐. 이렇게 데이터가 있는데도 못 믿어? 이런 마음을 하지 마시고, 그죠? 내가 오늘 너 저번에 나한테 그렇게 반박했지? 내가 완전히 다 깨부셔야지. 딱 준비해서 가지고 와. 봐봐. 이렇게 하면 사람을 잊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누가 이겨요? 내가 이겨요. 데이터가 있으니까. 이기면 뭐 할 거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외적으로만 보는 거죠. 외적으로만. 그렇죠? 내적인 걸 이해하지 못하면 소비자를 이해해야죠. 그 이해만으로도 어쩔 때는요. 이해만으로도 데이터 없이도 된다니까요. 정말 재밌죠. 이해하는 그 마음, 나의 진정성이죠. 나의 진정성. 이 사업하는 기업가의 진정성 만으로도 데이터가 필요 없이도 애용자가 되는 사례가 너무 많은 거예요. 반드시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죠. 그렇다고 그래도 우리는 데이터를 제시하죠. 자, 그래서 이제 숫자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데이터로 하자는 거죠. 근데 데이터를 전달하는 것도 마음으로 전달하는 거지 증명으로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증명. 봐, 내 말이 맞지?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제가 혼내는 걸로 들으지 말고요. 듣지 마시고 다 경험자로서 말씀드리는 거를 저의 아메이 사업 20년의 경험에서 제가 수없이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사장님들 마음을 너무 잘 아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왜 사장님들한테 이런 말씀 드린 줄 아세요? 제가 그걸 너무 잘 알거든요. 어떻게 해왔는지를 제가 너무 잘하니까. 사장님들이 소비자들하고 부딪혀서 뭐가 힘든지, 뭐가 고민인지, 왜 안 되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 너무 제가 잘 이해하니까. 왜냐면 저는 그 스트러글을 진짜 10년 넘게 겪어왔던 사람이고 그걸 어떻게든지 극복해 보려고 지금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사람들을 진짜 잘 이해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 송곳처럼 뾰족하게 찝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게 듣지 마시고 해결책으로 들으시면 너무 좋다는 거죠. 해결책으로. 이게 해결책입니다. 제가 해결해 나가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You're welcome입니다. You're welcome. 스페니쉬로 대나다. 네. 자, 그래서 가짜 마케팅이 아니라 검증된 마케팅, 마음으로 하는 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비건 마크도 받고, 뭐 이제 요거 말씀드릴게요. 자, 마케팅이 아닌 데이터로 증명하다. 아메이 친환경 팩트 체크 리포트. 그래서 EPA에서 받은 얘기 했잖아요, 그렇죠? EPA. 자, 여기서 이제 고민하셔야 될 게 있어요. 항상 우리가 고민해야 돼요. 자, EPA 받았다 그러면 어떤 질문들이 들어올 수 있을까? 그렇죠. 다른 데도 EPA 받았다. 그럼 어떻게 딱 준비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EPA 하나 갖고 이거 봐 EPA 받았어. 그러니까 좋은 거야 하고 하면 나 쓰는 것도 EPA 있는데 탁 막혀.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쟤는 꼬치꼬치 따지는 애라 힘들다 뭐 이렇게 하시죠? 모든 걸 그 사람 탓으로 돌려. 준비 안 한 내 탓이 아니라. 네. 자, EPA는 받은 상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EPA는 뭐냐면 그 들어간 모든 성분 하나하나를 해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해서 해가 없으면 EPA를 받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어느 정도 빨래 그 기능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EPA를 받습니다. 그래서 EPA 받는 것들이 요즘엔 꽤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만 알아두시고 그래서 아메이 제품, SA 모든 저희 그거 모든 제품이 다 EPA를 받았죠. 그러니까 안전하다는 건 입증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다른 EPA 받은 제품과 비교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EPA 이제 제품과 비교를 해줘야 돼요.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이거부터 할게요. 고농축이에요. 저희 제품들이 다 고농축으로 돼 있죠. 그래서 경제성이 너무 좋아. 가격 대박이죠. 누가 아메이 제품을 자꾸 비싸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가격 진짜 좋습니다. 이제 가격 비교해 보면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철학적인 니즈를 얘기할 수 있죠. 폐기물 절감할 수 있습니다. 가스 아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운송료 아낄 수 있어요. 탄소 배출량 굉장히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실제적인 내용들이죠. 그죠? 여기 똑같은 얘기 나오는 거죠. 자, 세 번째가 뭐냐면 생분해성 세제. 자, 첫 번째 뭐였죠? EPA 받은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농축인 거. 세 번째, 그러니까 고농축도 고농축이야 하지 말고 고농축의 의미를 설명해 줘야죠. 고농축일 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왜 고농축일 때 고농축이기 때문에 비싼 것처럼 소비자들이 오해하는 거를
오해를 하는 걸 알면서도 고농축을 고집한지 얘기를 해줘야 돼요. 우리가 고농축 말고 그냥 일반으로 만들 줄 몰라서 고농축만 하겠어요? 그 어려운 고농축을? 일부러 고농축 하는 거잖아요. 그 소비자들의 이거 에게 요거밖에 안 돼라는 오해를 받는 걸 알면서도 알까요, 모를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다른 회사들은 뭘 해요? 증폭제를 넣잖아요. 필러를 넣잖아요. 증폭제, 필러. 용량을 부풀리는 거. 용량을 부풀려요. 타이드 아까 이제 그거 아시잖아요. 필러를 넣어요, 실제로. 그래서 용량을 부풀려요. 용량이 커져. 그러니까 로드 수는 똑같아요. 100로드, 만약에 100로드라고 똑같이 쳐보세요. 똑같이 100로드인데 용량이 커져요. 왜? 가격을 올리려고. 가격을 올리면서 용량을 크게 하니까 아, 얘네가 용량을 크게 하면서 가격을 올렸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하려고 일부러 크게 한다는 거예요. 오해를 불식시키려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 근데 우리는 아메이 제품은 계속 고농축을 해요. 안 바꿔요. 왜냐하면 환경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아주 짤막하게라도 설명을 드리고, 그냥 고농축이야 하면 뭐 어떻게 알겠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의미를 설명해줘야죠. 항상 우리는 의미를 설명해줘서 고농축이 어떤 의미인지. 고농축 그러면 인식을 딱 해야 돼, 사람들이. 아, 고농축 그러면 아, 저게 환경을 위해서 그렇게 농축한 거래. 인식을 시켜줘야죠. 그렇게 인식시킨 소비자한테는 고농축이야 얘기하면 바로 알아듣죠. 인식이 된 사람은. 고농축의 의미가 인식된 사람은 고농축이라는 말하면 바로 알아들어요. 근데 고농축이 어떤 의미인지 인식이 안 된 사람은 뭐부터 해야 돼요? 고농축이 어떤 의미인지 인식부터 시켜야 돼요. 그죠? 네. 자, 그 세 번째가 생분해성 세제라는 거. 생분해성 세제도 인식을 시켜줘야 됩니다. 생분해가 왜 중요한지. 1차 생분해가 있고 2차 생분해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대부분 밖에서 생분해성 세제라고 말씀하시는 게 1차 생분해일 확률이 대부분입니다. 다 거의 1차 생분해예요. 2차 생분해까지 가는 세제가 거의 없습니다. 자, 저희는 2차 생분해까지 가는 거고 60% 생분해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애게 60% 하지만 실제로는 100%라고 말씀드렸어요. 2차 생분해 되는 것들은 실제로는 100%입니다. 독성이 제로예요. 실제로 남는 게 없어요, 독성이. 그러니까 60%까지는 이 안에서 벌어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어냐면 이 포뮬라로 만든 거는 60%까지 생분해 되도록 해놓고 그 나머지 40%는 자연에서 자연이 생분해가 되도록 까지 설계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2차 생분해까지 하면 결국 자연에서는 다 100% 돌아가는 거죠. 100% 돌아가는 거 여기 나오죠. 바이오패스 흡수 해서 100% 자연 복귀. 그리고 이제 이런 우리 그 바디 제품들은 천지질백까지의 논란 성분가 배제됐고 식물 유래 성분이고 이거 두 가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동물 원료 사용하지 않고 교차 오염까지 차단하고 있고 영국 비건 소사이어티에서 인증받고 있고 그리고 이거는 미국에서는 볼 수 없는 인증들인데 이거 그죠? 뭐 에코서트는 우리 그 뭐예요? 그 농장 인증이고 이건 뭐냐면 팜유 이거 말씀드렸죠. 팜유 이게 왜 중요하냐면 RSPO 팜유 인증 아메이 GNH파 소업은 글로벌 원 빌드로 전 세계 동일한 포뮬러 사용합니다. 열대우림 파괴 이슈에 가장 민감한 규제가 획득한 말레이시아 공식 스펙 당당히 RSPO가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이 원료의 투명성 가장 강력한 글로벌 팩트입니다. 이게 뭐냐면 팜유, 팜추리 있죠. 팜추리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가 어디냐면 인도네시아였어요. 그죠? 강의를 2번 들으신 거예요. 이분들은. 인도네시아였어요. 근데 인도네시아가 팜유 생산을 중단해 버렸어요. 왜 중단했을까요? 네, 너무 생태계가 파괴돼가서 이 다국적 기업 들어가서 팜유 이거 한다고. 근데 거기서도 RSPO를 받는다고 해놓고도 막 파괴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도네시아가 그거를 스탑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이 팜유 생산 최대국이 말레이시아가 돼버렸어요. 현재는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많이 생산을 하는데 그래서 말레이시아 사람들은 RSPO 인정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레이시아 아미에만 RSPO 인증이라는 걸 써놓은 거예요. 거긴 그걸 써놨어요. 그 병에다가.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AI 시대가 보니까 AI가 전 세계를 다 서치해 주더라고요. 딥 리서치 하니까 그거를 해서 이제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왜 여기만 있냐 막 그랬더니 그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받았다는 거, 이것도 이제 알고 계시면 좋고요. 뭐 재활용 쓰레기, 풍력 에너지 100%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전체는 아니에요. 이제 전체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현재는 그 미용 쪽 아티스트하고 이 바디 제품에는 100% 지금 풍력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전생의 환경 평가, 전생의 주기. 전생의 주기라는 건 뭐냐면 보통 이제 친환경 제품 그러면 그냥 제품 자체, 제품이 뭐 피부에 들어갔을 때 버려졌을 때 이것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전생의 그 프로덕트의 원료를 생산하는 것부터, 생산하는 공정부터 그 원료를 가지고 제품을 만드는 공정, 그 공장에서의 폐수, 오염 이런 거 있죠. 폐수 뭐 이렇게 그 공해 이런 것까지 다 해서 그 운송까지 해서 우리가 사용해서 버려져서 쓰레기가 자연으로 동하는 모든 전생애를 환경적으로 하는지를 보고 주는 게 AISE 헌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 그 제품들이 들어가 있고 이 마크를 아메이 제품이 유럽에서 받고 있죠. 유럽에 들어가는. 그럼 유럽 제품만 그래요. 성분 똑같습니다. 같은 제품인데 유럽에서는 이걸 이제 인정받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저거 보여드렸잖아요. 이 불 붙이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그랬거든요. 이게 파라핀으로 만들었다. 플라스틱이 아니라 파라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녹는 거다. 그런데 한참 제가 뒤졌는데 파라핀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이게 아메이 사업자들이 이게 정확한 정보로 얘기를 안 했구나. 내가 정확한 정보를 또 얘기를 못했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얘기해도 되더라고요. 똑같대요. 파라핀은 아니지만 파라핀하고 화학적 쌍둥이이기 때문에 파라핀이라고 얘기해도 무방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실제로 우리가 태웠을 때 양초 냄새가 나니까. 그죠? 그래서 이걸 왜 이렇게 했냐. 굳이 왜 그 비싼 돈을 들여서 이 용기까지 비싸게 했냐. 이 제품 뒤에 보면 이 마크가 있죠. 재활용 마크예요. 그 재활용을 하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그 미국에서는 잘 재활용을 안 하지만 한국 같은 데서는 재활용 하잖아요. 그럼 그걸 재활용을 쓰잖아요. 근데 미국같이 재활용을 안 한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다 어디로 가요? 소각장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아메이는 이 재활용해라고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재활용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소각장으로 간다면 어떻게 될까? 소각장으로 갔을 때 아메이의 용기로 인해서 환경에 공해가 생기는 거를 용납 못하겠다. 그래서 이걸 만든 거예요. 그래서 태웠을 때 혹시나 해서 소각장으로 와서 태워지더라도 아메이 제품이 태워지더라도 절대 남지 않도록 거기까지 신경을 써서 만드는 겁니다. 자연노동 완전 연소까지 만들어낸 거예요. 왜 이런 노력을 하는지, 그러니까 이게 이거를 왜 우리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는지 그 의도가 뭐라고요? 제품의 우수성이 아니라 소비자를 안심시켜 주라는 거죠. 안심. 이 목적이 정확히 있어야 돼요. 안심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지. 안심하셔라. 우리 거 대단하지 않아? 그러니까 써가 아니라 우리 거 최고야가 아니라 그러니까 안심하고 쓰셔도 돼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되면 이제 사장님들 해보시면요. 안심이 나왔다, 우수성이 나왔다, 안심이 나왔다, 우수성이 나왔다. 여기는 안심 우수성 악마와 여기 안심 청사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저도 해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의도성을 갖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 내가 처음에는 이게 안심을 시킨다는 목적이 100% 습관으로 안 돼 있으니까 진짜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어느 날은 얘기하고 나와서 내가 또 우수성 얘기하고 나왔네. 이게 한 1년 가더라고요. 진짜 1년 넘게 가더라고. 진짜. 근데 뭐를 하시면 안 되냐면 포기하시면 안 돼요. 이 의도 있죠, 의도. 내가 이분을 안심을 드리기 위해서 이 정보를 제공한다는 거를 그 목적을 포기하면은 절대로 그게 습관으로 남지 않습니다. 그걸 포기 안 하고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목적이 습관으로 남아요. 이제 무의식에 남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나 만나서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저 사람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 강의의 목적은 그거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사실은 사장님들이 본격적으로 가져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보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사장님들 정보를 모르실 리가 없어. 이 정보를 배워서 얘기하는 건요, 못할 리가 없습니다. 그죠? 외적 니즈 채우는 거 여기 계신 분들 진짜 잘하세요. 제가 알아요. 비즈니스 3개월, 6개월 하셔도 다 잘하세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외적 니즈를 채우는 소비 생활을 해왔잖아요. 그거 너무 잘 알아요. 주부들은 그걸 모를 수가 없어요. 그죠? 네, 너무 잘 알아. 그러니까 그 정보를 전달하는 건요, 저는 걱정도 안 해요. 정보 전달하시는 걸. 이거를 진짜 이거를 가져야 돼요. 의도를 갖고 계속 사람을 만나서 의도를 연습을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사람이 붙을 수 있어요. 그냥 이게 내가 의도를 가지잖아요. 이게 무의식의 의도와 목적이 가져지잖아요. 그럼 첫 만남에서도 신뢰를 형성할 수가 있어요. 신뢰 형성하느라고 막 이렇게 막 우리가 신뢰 쌓으려고 친해지려고 막 이상한 짓 많이 하거든요. 저도 많이 했거든요. 이상한 짓 하면 나름대로 나의 이상한 짓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신혼사람은 어떤 이상한 짓을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본인의 이상한 짓을 생각하세요. 이상한 짓 많이 했거든요. 친해지려고. 그죠? 신뢰 좀 얻어보려고. 그죠? 별짓 많이 했잖아요. 그런 거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사람이 바뀌면 믿어요. 사람이 그냥 진짜. 그래서 예거 시스템이 좋은 게 그런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잖아요. 여기서 계속 있으면 코어런 열심히 하고 시스템 듣고, 그죠? 책 읽고 멘토십 받고 미팅 참석하고 정말.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그 의도를 가져야 돼. 그걸 믿고. 근데 이게 안 믿어져서 문제거든요. 이게 안 믿어지면 업라인도 저렇게 하는 게 자기 사업을 자기 사업 잘하려고 하는 걸 거야 라고 내 무의식이 믿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도를 가져야 돼요. 의도를. 그래야지 내가 진짜 변해요. 그죠? 업라인도 믿을 수 있고 시스템도 믿을 수 있고 예거 시스템도 믿고 예거 사장님들도 믿고. 그죠? 그게 믿어지거든요. 펑션비도 왜 이렇게 비싸게 내요? 이렇게 많이 내면 뭐 예고 사람들이 얼마 보는 거야? 천만의 말씀. 다른 데 펑션은 1,000불, 2,000불, 3,000불씩 받는다니까요. 하루 펑션 하는데. 펑션비 여러분 얼마 내세요? 150불, 160불, 170불? 그거 갖고 남긴 뭐가 남겠어요? 맨날 많이 쓰지. 그 펑션 하는데.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계산을 굳이 해야 믿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이 기업가 정신이 믿어져야 되는데 이거를 믿으려고 의도를 가져줘야 정말 제가 중요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밖에는 모든 기업들이 다 아까 말씀드린 그린워싱 사기치고, 그러니까 아메이도 다 자기 돈 벌려고 하려고 하는 거지라고 밖에도 생각하죠. 근데 사업을 시작했다고 내가 바로 그런 믿음이 가져져요? 안 가져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자꾸 이 브레인을 이 워싱을 하는 거잖아요. 세뇌가 아닙니다. 브레인 워싱 세뇌가 아니라 이걸 좋은 쪽으로 계속 긍정적인 쪽으로 선한 쪽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기업이 선한 의도로 소비자를 위한 기업이 있을 수 있다. 믿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 믿어진다니까요. 안 믿어져 잘. 쉽지가 않아. 나부터. 그 의도로. 그러니까 그걸 믿는다는 거는요. 내가 소비자를 그걸 믿고 대하는 거예요. 사실. 내 다운을 그걸 믿고 대하고. 왜? 업라인이 그걸 나를 보여줬으니까. 업라인이 나를 그걸 보여줬잖아요. 나를 믿어주잖아요. 그 믿음은 정말 느껴지거든요. 느껴지잖아요. 자,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각장으로 가더라도 대기 없이 자연으로 돌아가도록 이거를 이렇게 디자인한다는 거예요. 감동이죠, 진짜. 그러니까 내가 감동이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감동받아야 돼. 감동 아니에요? 이러면 안 돼. 우리는 감동받죠. 왜? 믿으니까. 안 믿는 저들은 감동받을까요? 믿어지면 감동받고 안 믿어지면
그게 이런 애가 말이 저렇지라는 게 말이 저렇지 하면서도 진짜일까?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죠? 진짜일까? 여러분 다른 기업들이 어떤 광고하면 무조건 믿으세요? 아니면 저 진짜일까 하세요? 그죠? 근데 왜 내 소비자는 나의 말을 다 믿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욕심 아니에요? 욕심? 나는 맨날 의심하면서. 그죠? 어떨 때는 업라인도 의심하면서 왜 내 소비자는 나를 의심하면 안 돼? 그렇잖아요. 내가 믿는 만큼 사람들도 나를 믿어준다니까요. 정말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의심하는 거는 내가 얼마나 그 의심하는지 나를 점검해 봐야 돼요. 사람들이 내 말을 의심하죠? 나는 내가 얼마큼 의심하고 있는지를 내가 봐야 된다니까요. 이게 메타인지잖아요. 그죠?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똑같은 말을 해도 배경사님이 하는 말을 내다 오니 믿어. 그러면서 그래. 쟤는 왜 내 말 안 믿고 업라인 말을 믿냐? 저는 수도 없이 경험해 봤거든요. 그 제가 안 될 때는 업라인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제 다운을. 그러면 배경사님 카운셀링 해주면 믿거든. 그럼 그거를 이 다운 탓을 할 게 아니라 나를 돌아봐야 되는 거잖아요. 나의 믿음이 아직 배경사님만큼 못 미쳤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인식시키지 못했구나. 나의 말 속에 어떤 의미와 파워가 아직 담기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 말을 아직 못 믿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게 관점이라는 거거든요. 관점. 이 관점을 가져야 되는데 이 관점을 못 갖는 거예요. 자꾸. 관점을 어디로 가? 나는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제가 잘못된 거야. 이거 완전 잘못된 거거든요. 그죠? 내가 잘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 내가 못하는 거는 어려운 거고. 그렇지 않으세요? 솔직히 내가 잘하는 건 당연해요. 쟤는 야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왜 쟤는 이거 못해? 이게 아니라 그 내가 못하는 거는 그건 어려운 거야. 어려워서 못하는 거고. 이것도 다 관점의 차이라니까요. 그죠? 관점.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진짜 만족시키니까 안심하시라는 겁니다. 아직 안심이 안 된다면 좀 더 검증해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얘기하죠. 자, 저희가 자료는 제가 충분히 들을 테니까 계속 검토해 보시고요. 이 말씀을 왜 드려요? 지금 내 말로 믿지 말아라. 여기서 이제 막 이걸 얘기했으니까 얘가 이렇게 조금 믿을 것 같은데 빨리 사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죠? 그게 아니라 거기서 탁 내려놔야 돼. 완전히 믿어질 때 구입하세요. 완전히 믿어질 때 구입하세요. 믿어질 때까지 제가 자료를 공급해 드릴게요. 도와드릴게요. 이 말을 왜 할 수 있죠? 이분이 좋은 제품을 사기 위해서 다 뒤져보는 사람이라니까요. 사람들이. 그 시간을 내가 세이브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해주겠다. 내 말 믿고 사는 게 아니라 당신이 인터넷에서 다 AI로 뒤지고 막 하는 그거 뒤진다고 알아? 뒤진다고 몰라요. 그 데이터를 놓고도 막 스트럭을 하지. 막 이게 좋다, 저게 좋다고 그랬다. 인스타그램 이 사람이 얘기했다면 이거 샀다, 저거 샀다. 이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그 기준을 정해놨잖아요.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정해놨어.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에 불안할 거야, 안 불안할까요? 되게 불안하다니까요.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이 혹시 틀리지 않을까 되게 불안해. 근데 내가 와서 그 기준을 막 흔들어 봐요. 자기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놨는데 와가지고 내가 막 흔들어 봐. 그럼 어떻겠어요? 기분 되게 나쁩니다.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런 얘기를 하면 자기 기준이 흔들릴까 안 흔들릴까? 흔들리죠. 그러면 자기 기준이 흔들리는 거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내가 읽어주라고요. 읽어주란 얘기예요. 너 지금 불안하지 마. 내가 지금 사라고 안 할게. 네가 기준을 다시 재세팅할 때까지 기다려줄게. 그러니까 내가 자료를 줄 테니까 계속 검토해봐. 이 마음을 가지고 대하라는 거예요. 기다리란 말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다리라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을 가지고 자료를 제공하고 자료를 제공했는데 이 사람이 읽고 바로 쟤는 자료를 줘도 안 읽고 뭐 안 사고 뭐 믿질 않고 이게 아니라 이 기준이 정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기준이 바뀌는 걸 도와줘야죠. 도와주는 거예요.
그 기저에 깔린 게 뭐냐는 거죠. 저 사람이 하는 말, 저 사람들이 하는 행동, 감정에서 나오는 깔려 있는 게 뭐냐는 거죠. 깔려 있는 거. 보여지는 거 말고 그 깔려 있는 걸 이해해야지 본질적인 걸 해결하잖아요. 그죠? 그 사업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업자가 뭐가 안 돼 자꾸 사람을 못 만나요. 그럼 그 못 만나는 게 게을러서가 아니라 그 밑에 깔려 있는 걸 찾아서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죠? 소비자도 똑같고 사업자도 똑같아요. 이걸 찾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예거 시스템을 무조건 막 좋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걸 해내는 시스템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배우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외적 니즈 배우지 말고 이건 다 아니까. 이거는요 AI 서치하면 다 찾을 수 있어요. 그냥 금방 찾을 수 있어요. 물론 이것도 중요하죠. 중요해요. 이것도 제가 이거를 배우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이것만 갖고는 안 되는 시대니까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얘기는 너무 많이 하니까. 중요한 건 이거라는 거예요. 본질적인 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이 기준이 흔들리는 걸 싫어합니다. 그걸 이해하고. 그거를 이해 못하면 기준을 뽀개려고 그래 가서. 기준을 뽀개기 시작해. 내 데이터를 가져가서. 내 데이터로 도끼를 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되게 예의가 있거든요. 다 예의 있게 다 받아주고 천천히 내 전화를 안 받습니다. 그분이 훨씬 나보다 큰 사람이에요. 나한테 공격을 안 했잖아. 예의 있게 다 받아줘요. 그리고 나를 멀리해. 그냥 그렇게 끝내요. 좋게 끝내주는 거예요. 그분이 땡큐 하시면 됩니다. 그분이 좋게 끝내주셨으니까. 그죠? 맞잖아요. 그분이 감사한 거예요. 사실 내가 상처 준 거에 대해서 뭐라고 안 하고 좋게 끝내줬으니까 그분이 감사한 거라니까요. 제 사업을 돌아봤을 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 책임이 나한테 있다는 걸 제가 이해를 하는 거죠. 지금은 그 사람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다 내 잘못이었지.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게.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눈속임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야, 그봐 속았어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거를 지금 쓰고 있는데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유 바보같이 그것도 속고 살았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아니 그렇게 말은 안 하지. 그 눈빛과 그 생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너무 잘 알지 않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제가 그랬어서 그렇다고요. 자, 그래서 이게 133 로드라고 써 있는 게 저 뭐라고 써 있냐면 뭐라고 써 있어요? 미디움 로드 133 로드예요. 미디움 로드. 그 미디움 로드일 때 요만큼 넣어야 돼요. 요만큼으로 133번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여쭤보죠. 소비자들한테. 타이드 스쿱 요만큼 넣으시는 분 얼만큼 넣으세요? 그럼 다 넣지. 이거 2번 넣는데 그럼 몇 번 쓰게요? 반도 아니죠. 6배예요. 6배. 6분의 1로 주는 거예요. 6분의 1로. 2배면 12분의 1로 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배식임 넣으면은 10로드로 주는 거야. 10번 쓰면 없어져요. 2스쿱 넣으면 10번 쓰면 없어진다니까요. S8은 가장 큰 로드, 풀 로드로 한 스쿱이에요. 이건 그대로 쓰시는 거예요. 그대로. 한 스쿱 딱. 가격 비교하면 절대로 비싼 게 아니라 쌉니다. 그죠? 자, 이거 질문 나왔습니다. 이거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나도 친환경 제품 써요 하고 이제 친환경 제품 쓰신 분이 있어요. 이게 조사해 보니까 코스코에서 이코스라는 것도 있고 세븐스트레이션 있고, 근데 세븐스트레이션은 아직 쓰시는 분이 있는데 조금 뭐 세척력이 좋아졌다고는 얘기는 하는데 세척력에 문제가 많습니다. 써보신 분들 아시죠? 안 써보셨나요? 써보신 분들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럼 이런 강의를 들으시면 되죠. 거기 이제 항상 문제가 있어요. 좋긴 좋은데 그다지 빨래가 시원하진 않다. 이런 얘기를 하죠. 가격도 비싸고. 근데 이제 에코스가 워낙 싸요. 그래서 에코스는
않을까 해서 이제 에코스를 쓰시는 분들인데 이것도 세척력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에코스를 쓰시는 분들은 반드시 뭘 하냐면 저런 걸 쓰죠. 산소계 표백제, 옥시크린 같은 거 넣죠. 그리고 프리워시 같은 걸 반드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그럼 우리 제품은 S8을 우리가 프로모션 할 때도 시스템으로 올팩 리플릿이랑 프리워시를 시스템으로 프로모션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결국 비싼 거 아니에요?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소비자가 그런 질문을 했다. 자, 어떻게 대답해 주시겠어요? 아니면 나도 아직 그 질문이 해결이 안 됐다. 그러면 내가 해결되신 분 중에 이거 어떻게 대답해 주실 수 있겠어요? 다시. 자, 제가 말씀드린 질문에 대한 해결을 갖고 계신 분, 있으신 분. 제가 드린 질문 이해하셨죠? 에코스를 쓸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빨래가 안 되니까 산소계 표백제나 프리워시를 반드시 쓴다. 케미컬 제품을 써서 에코스를 같이 쓸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에코스가 결코 싼 게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저번에 강의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때 질문이 들어왔어요. 배경사님이 저한테 질문을 주셨는데 S8도 똑같이 올패브릭 블리치와 프리워시와 이렇게 시스템으로 프로모트하지 않냐? 그럼 결국 이것도 시스템인데 우리 것도 시스템으로 결국 프로모션하면 우리 게 비싼 거 아니냐라는 질문이 온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한 답을 해주실 수 있는 분. 이제 나오세요. 김문구 주부 나오세요. 김문구 주부. 문주부, 김주부, 네. 나오래요 빨리. 한 얘기 또 할까요? 네, 필수와 선택의 차이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써야 되는 거고 우리 아메이는 선택적으로 그게 필요할 때 쓰는 거죠. 붙여야지. 자, 이해하셨죠? 자, 우리가 그 오염 강도를 한번 따져볼게요. 일반 오염이 있어요. 그렇죠? 일반 세탁 그냥 이런 거 그냥 오늘 입었어, 땀 났어, 그래서 빠는 거 일반이죠. 근데 오염 강도가 중강도가 있어. 이건 좀 세. 강이 있어요. 그죠? 자, 에코스만 썼을 때 일반 세탁을 못 미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일반 세탁을 쓸 때 프리워시나 산소계 표피제를 써야 돼요. 근데 S8은 어디까지 커버하냐면 중강도까지 커버하잖아요. 여러분 그 포도주나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나 우리 포도주로 올팩 블리치 하잖아요. 근데 포도 이렇게 흘린 거, 딸기 한 거 올팩 블리치 안 써도요. S8으로도 지워져요. 딴 거로는 택도 없어요. 제가 그것도 옛날 걸로 그래요. 옛날 거. 요즘엔 더 잘 되는데 옛날에 이제 초기에 이제 저희 첫째 애가 어렸을 때죠. 그때 저희 그 교회 모임에서 포도를 이렇게 먹다가 우리가 흘려가지고 포도주스 다 묻는 거예요. 난리가 난 거야 거기 이제 거기 계신 분들이 이거 안 빠져서 어떡하냐 하얀 옷인데 안 빠져서 어떡하냐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 사업 초기여서 이거 안 빠지면 어떡하지? 근데 김문구 씨는 아유 괜찮아요 이거 다 빠져요 이러더라고요. 진짜 빠지나? S8으로 했는데 그냥 빠지더라고요. 대박이에요. 그러니까 중간 강도는요 S8만 가지고 다 돼요. 그러니까 일반 강도 그것도 안 되니까 여기 시스템이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는 뭐 한 중간 이상 뭐 막 더러운 거 이런 거는 이제 올팩 블리치도 넣고 프리워시 맨날 뿌리세요 아니면 더러울 땐 뿌리세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건 안 된다니까요. 프리워시는 꼭 안 쓰지만 산소계 표백제를 꼭 넣어야 돼. 뭔가를 넣어야 돼요. 부스터를 넣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걸 말씀드린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시스템으로 나가는 거는 우리 요거 많이 필요하잖아요. 아이들 있고 뭐 집에서 일도 하고 요리도 하다 보면 이거 할 때가 많으니까. 그래서 요때 쓰는 거죠. 그죠? 예.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셨죠? 질문하신 분? 예. 네. 사장님들도 이해가 되셨죠?
소비자가 만약에 질문하시면 다 풀어줄 수 있으겠죠? 네. 자, 그래서 이런 거 보완제를 이제 꼭 구매해야 된다는 거. 찌든 때, 누런 때 어떻게 하시나요? 뭐예요 이거는? 싼 가격 친환경 세정력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아, 이거 네, 그렇죠. 성분은 좋은데 칙칙함으로 만족하시나요? 뭐 이런 거 말씀 여쭤보는 거죠. 그 꼭 친환경 제품 쓰시는 분들한테 세척력에 대한 말씀을 드리라는 거예요. 세 가지를 우리가 다 만족하는 거를 사람들한테 천천히 친절하게 잊으시면 안 됩니다. 설명은 어떻게? 친절하게. 여러분 친절하게 설명하시나요? 네. 그분이 이러면 친절하게 설명해요. 에이 이러면 친절하게 못해요. 어떤 상황에도 그분이 어떤 이의를 어떤 부정적인 반응에도 친절하게 설명하실 수 있으신가요? 나는 어떤 부정적인 반응에도 친절하게 설명할 수 있다. 있다. 아니면 나는 어떤 부정적인 반응에도 친절하게 설명하려 노력한다. 의도를 갖고 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게요? 그렇게 안 돼요. 부정적인 반응이 없어져 버립니다. 자, 제가 설명했을 때 이 사람이 부정적인 반응을 하잖아요. 제가 친절하게 설명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어떤 반응도 부정적으로 느껴지지가 않아요. 내가 지금은 부정적으로 느껴지는데 내가 진짜 친절하게 설명을 할 수 있게 되잖아요. 어떠한 반응도 부정적으로 느껴지지가 않아. 이해가 되시죠? 진짜 그렇게 돼요. 어떤 반응도 부정적으로 느껴지지가 않아요. 진짜 그렇게 된다니까요? 예, 안 돼서. 그래서 한놈 패기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를 잡았으면 될 때까지 하셔야지. 그 하다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성경 8단계 쭉 연결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하라니까 믿음이 중요해. 믿음을 키워야 돼. 그럼 믿음에 관한 책. 리치드 버스 믿음 책 3번 읽어. 친절하게 얘기하는 게 중요하네. 그거 해야지. 그러면 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라도 의도를 갖고 어느 정도 내가 무의식에 셋이 될 때까지 집중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 집중을 안 하니까 친절하게 얘기하는 의도를 갖다가 3개월 갔다가 사라지고 어느 날 보니까 또 내가 옛날처럼 다 부정적인 반응으로 받아들이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만 잡고 하나만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제가 그 하나를 세팅하는데 처음에는 2년 정도가 걸리더라고요. 진짜 2년씩. 그래서 야 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평생 가서 뭐 몇 개도 안 되겠다 할 수 있는 게. 그래도 뭐 바뀌려면 어떻게 했어요? 저는 내가 바뀌고 싶으니까 했어요. 처음에 2년 걸리던 게 1년 걸리더라고요. 다른 걸 하는데 지금은 한 3개월 정도 걸리더라고요. 뭐를 하나 내가 세팅해서 그걸 바꾸려고 하는 그 의도를 갖고 하잖아요. 그 개념을 이해하고 그걸 실제로 행동으로 나와서 그게 결과까지 이어지는데 한 3개월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감인 것 같아요. 변화와 성장에도 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라도 해서 내가 나를 변화시켜 봐야 돼요. 그러면 그게 자꾸 모멘텀이 생겨요. 그러면 짧아지더라고요. 짧아질 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3개월에 하나씩이 아니라 3개월에 3개씩 할 수 있어요. 3개씩. 내가 3개를 정해. 뭐 친절하게 설명하는 거. 그 다음에 사람을 믿고 바라보는 거. 또 뭐 어떤 거 하는 거. 3개를 정하잖아요. 나중에는 이 3개를 3개월 안에 바꿀 수 있게까지 되더라고요. 됩니다, 그게.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하지 말고 1개라도 오래 걸려도 해야 돼요. 이거를 반드시 한눈 패기를 안 하면. 그 원띵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습관을 바꿀 때 이것저것 하지 말고 1개만 죽으라고 하라고. 원띵. 무슨 뜻이에요? 한놈 패기. 그렇죠? 네. 원띵 한놈 패기. 맞잖아요. 네. 그렇게 해석하시는 겁니다. 지 맘대로 해석. 네. 네. 그 원싱이라는 책도 굉장히 유명한 책이거든요. 그 습관,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랑 굉장히 비슷한 맥락에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S8이 이렇게 효과가 좋은 이유, 바이오 퀘스트 포뮬라. 이게 두 가지를 다 잡고 있죠. 뭐냐면 환경과 성능을 하나로 다 잡고 있습니다. 이게 특허 성분입니다. 이게 이제 어떤 특허냐면 아까 말씀드린 생분해, 고농축, 피부 자극 테스트 완료 세 가지도 있고, 그다음에 효소죠. 단백질 분해 효소, 탄수화물 분해 효소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세제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빨래가 너무 잘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단백질 분해 효소, 탄수화물 분해 효소기 때문에 생분해가 가능한 거죠. 어마어마한 특허인 거죠, 사실. 그리고 찬물에도 잘 녹는 수용성 입자, 이것도 특허죠. 잘 녹습니다. 뜨거운 물 쓸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H 고효율. H1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타이드 있잖아요. 타이드가 H2에는 무조건 큰 스쿱을 쓰게 돼 있어요. 로드가 어떻든 간에 H에는 무조건 큰 스쿱 쓰더라. 네, 작게 쓸 수가 없어요. H는 요즘에 다 H잖아요. 네. 그때 H 이제 효율을 쓸 때도 우리는 똑같이 쓸 수 있고, H에도 고율에도 찬물에 용해되는 100% 되는 그런 걸로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이게 대박인데 다른 제품들이 형광증백제를 쓰죠. 왜 쓸까요? 하얗게 보이려고 일부러 형광증백제를 넣어서 하얘 보이게 만드는 케미컬을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때가 없어져서 하얀 게 아니라 형광증백제로 하얗게 보이는 겁니다. 그 타이드에 형광증백제가 있어 없어요? 있죠. 형광증백제 그래서 들어갑니다. 근데 S8에는 형광증백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형광증백제 들어가면 더 하얘요. 그러니까 진짜 때를 빼는 거죠. 이것도 없어요. 눈속임 없는 깨끗함과 진정한 옷감의 보호 비율. 그러니까 이 형광증백제 때문에 옷감이 많이 상하는데 S8 그게 없으니까 잘 상하질 않죠. 자, 이런 거 이거까지. 자, 그래서 쭉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중간중간에 오늘 질문하고 이렇게 해서 다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진짜 중요한 거는 데이터가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데이터에 들어가 있는 이 마음하고 철학적 니즈, 이게 의도가 뭐냐를 읽고 대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거를 그 소비자를 이해하자고 하는 강의지, 그죠? 그분들의 마음, 그죠? 그거를 이해하자고 하는 거지, 이 데이터를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가 제일 중요합니다, 진짜. 가장 중요해요. 소비자를 어떤 눈으로 내가 바라보느냐. 그거 지금 예거 시스템에서 그거 배우는 겁니다, 우리 지금. 그죠? 그거를 배우는 거예요. 그거를 파악하는 겁니다. 니즈 파악이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뭐가 필요할까? 그럼 우리 제품이 뭐랑 연결할까? 이거 파악이 아니라 사람들 만나서 이걸 이제 파악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불편함이 있을까? 우리가 문제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 어떤 불신이 있을까? 어떤 피로감이 있을까? 어떤 아픔이 있을까? 그죠? 그리고 뭘 믿어요? 이분의 선한 의도를 믿고, 지금은 이기적으로 보여도, 이기적으로 보이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왜 이기적으로 나타나는 줄 아세요? 자기 방어? 희망이 없어서 그래요. 이타적으로 해도, 그러니까 이타적으로 살았을 때 잘 살 수 있다는, 이타적인 기업이 좋은 선한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없으니까 이기적이 되는 거잖아요. 희망이 없어서 그런 거라는 걸, 근데 그 안에는 선한 의도가 있다는 걸 믿어주고, 이분이 아직 그럼 내가 희망이 돼줘야 되잖아. 근데 내가 의심이 막 흔들려. 내가 희망이 없어. 나의 희망은 뭔데요? 이분의 이걸 믿어주는 게 희망인데 내가 희망이 없어. 그죠? 그럼 이분이 평생 이게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뀔 거 아니에요. 그죠? 너무 중요한 겁니다. 너무. 그래서 이제 저는 아까 이걸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때 소비자 미팅 하고 나서 어떠셨나요? 이걸 다 끝나고 나서 여쭤보면
소비자들은 어떠셨나요? 여기 모시고 오신 분들, 새로운 분을 모시고 오신 분들 계시죠? 소비자들 많이 모시고 오셨죠? 반응이 어떠셨나요? 소비자분들의 반응이 어떠셨어요? 2달 전이라 기억이 안 난다. 그때 반응으로 지금까지 디렉션을 잡고 지금 팔로우업을 하셨어야 되는데.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런 이벤트를 하잖아요. 사람들은 이런 이벤트에 오면 뭔가 바뀌는 게 있어요. 외적으로가 아니라 이쪽으로 뭔가가 바뀌는 게 있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뭔가 바뀌는 게 있습니다. 방향이 바뀌던 뭔가가 바뀌는 게 있습니다. 이걸 빨리 감지해야, 그걸 감지해서 그 바뀐 방향으로 팔로우업을 해가야 돼요. 그럼 사장님들이 만약에 어떤 소비자 미팅이든 어떤 홈 미팅이든 어떤 업라인과의 만남이든 아니면 내가 뭔가를 설명을 했건 간에 그걸 통해서 뭔가 이 사람들이 바뀌어진 방향을 읽어내지 못하면 팔로우 방향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잖아요. 안 바뀌면은 내가 뭔가를 시도하고 여기를 데려오고 시도를 해놓고 같은 방향으로 계속 팔로우를 해. 그럼 이분이 이 이벤트나 홈미팅이나 이런 것들이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나도 그대로 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갔다가 다시 되돌아가지 않겠어요? 잘 보셔야 됩니다. 이런 거를 보시잖아요. 그러면은 분명히 뭔가가 바뀐 게 있거든요. 그래서 배경사님이 왜 자꾸 그 피드백을 받냐면, 받지 않으세요? 오늘 어땠어? 그 사람 오는 사람 어땠어? 왜 물어보는지 아세요? 그거 감지하려고. 그거 감지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그거 감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 마찬가지죠. 사업자분들도 마찬가지죠. 어떤 펑션을 갔다 왔어요. BDS를 들었어요. 이런 미팅을 들었어요. 그럼 뭔가 새로 깨닫고 본깨적, 새로 깨닫고 뭔가 방향이 바뀌는 게 있을까 없을까요? 우리가 조금씩 있죠. 그럼 그 바뀐 방향으로 저는 사업자를 도와주려고 그 본깨적을 보고 얘기를 듣고 펑션에서 피드백을 받고 그쪽으로 다시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방향으로 소비자를 새로운 방향으로, 사업자를 새로운 방향으로 내가 다시 도와드리기 시작하잖아요. 그 방향을 절대 못 잊어버려요. 왜냐면 그 방향으로 내가 가고 있는데 어떻게 잊어버려요? 그죠? 이거 감지하셔야 돼요. 이게 파악이죠.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때 오셨을 때 이거 한번 돌아보시고. 자, 다음에 우리가 소비자 미팅 또 있잖아요. 소비자 미팅 때 그냥 소비자 미팅에서 제품 이거 인포 갖고 이 사람이 제품 하나 쓰는 걸로 좋아하지 마시고, 그러면 그냥 소비자로 맨날 남는 거예요. 이 강의를 통해서 사람들은 애용자가 되지 않습니다. 이 강의, 소비자 미팅의 강의를 듣고 바뀐 방향으로 사장님들이 팔로우업을 해주셔야 애용자로 거듭납니다. 반드시 그거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팔로우 방향을 조금씩 틀어줘야 돼요. 거기 맞춰서. 뭔가 변화가 생겼을 때, 뭔가 이 사람이 변화가 생겼을 때 그 변화가 생긴 걸 그분이 알까요, 모를까요? 그분 자신이 몰라요. 그걸 정의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계속 관심을 갖고 들어주셔야 돼요. 관심 갖고 질문하고 들어주시면 그분이 뭔가 하는 거 안에서 그걸 찾아내서, 아, 이분이 이걸 느끼셨구나라는 거를 재정의해주고 그걸 부스트 시켜주고 그 방향으로 내가 팔로우업을 해야 이 사람이 바뀌거든요. 그 방향으로 가거든요. 아메이 기업을 더 좋아하게 되든지, 완전히 제품을 믿고 쓰든지, 아, 이제 세제랑 퍼스널 케어는 딴 거 안 쳐다봐. 그게 이 강의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거기까지는 갈 거예요. 아, 이거 되게 괜찮은 것 같네. 가는 만약에 갔다면 그걸 도장을 찍어줘야지. 내가 그걸 팔로우 해줘야 된다니까요. 그래야지 이분이 내가 딴 건 몰라도 아메이 이거 세제는 내가 딴 거 쳐다볼 필요가 없네. 그냥 무조건 아메이 제품 쓰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뉴트릴라이트 그렇게 될 거고. 자, 그렇게 해서 사장님들이 세제 시스템이나 바디워시 시스템을 아메이 거를 완전히 믿게 만들어줬어요. 그 다음에 이 믿는 단계까지 갔어, 그 사람이. 그러면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로 바꿔야 될까요? 다른 제품군을 바꾸면 되잖아요. 아티스트를 가든지, 바디 로션을 좋으니까 아티스트를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을 수 있겠죠. 이건 어렵지 않게 가겠죠. 아티스트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다. 그럼 아티스트 바꿔볼까 될 거고, 뉴트릴라이트도 될 거고. 그럼 완전히 우리 전 제품 애용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방향을 잘 읽고 파악을 하고 그쪽으로 팔로우 잘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까지 우리가 잘 계산을 해야 됩니다. 이 계산이라고 그래서 어떤 그 사업적인 계산이 아니라 마음을 읽어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잘 이해를 하셨죠?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질문. 질문 없으세요? 네. 네? 제가 씹어서 드렸는데 소화하셨어요. 제가 씹어서 드렸잖아요. 그죠? 여기서 찾아가지 말고 제가 찾아서 드렸잖아.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네. 그렇죠. 소화 능력이 좀 다를 수 있죠. 네. 자, 그러면 질문 없으시면 다 가져가셔서 이해하고 하실 수 있다고 자 믿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